경찰 천공 대통령 관저 방문 의혹에 할 수 있는 수사 다 했다.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어떻게 요거 저 논란 넘어갈까요? 아니 먼저 신 변호사님 아니 먼저. 근데 뭐 저 천공 논란은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틀렸죠.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지금 백재권 교수라는 분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관저를 정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국가 기밀적인 사안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 제3자에 의한 국정 개입의 가능성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천공이냐 백재권이냐 뭐 홍길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백재권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거기 왔는지, 그러니까 누가 데려왔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궁금하고 네. 그분이 와서 어디까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왜 지금까지 천공 논란이 지금 한 10개월째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대로 밝히지 왜 그동안 숨겼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답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국정 개입이라는 것이 늘 일상화되고 이 부분이 만연화되면은 결국 이게 국정농단 나중에 그 씨앗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미리 이거는 그렇죠. 초장에 제대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천공이 아니니까 뭐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건 저는 국민의힘 때도 잘못됐다. 저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은 조금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조금 더 친절하게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또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정쟁들이 너무나 심화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좀 저간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뭐 음모론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뭔가가 밝혀지기 전에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이건 좀 나눠서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신인규 변호사 말씀하셨던 왜 이런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제3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여기에 끼어들었느냐, 누가 데려왔느냐 이런 비판들은 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자성해보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면 답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자꾸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번에 온 이 교수님은 사실은 뭐 과학자냐, 관상가야 관상가인데 이분이 그럼 동물을 많이 천공이 아니면 괜찮은 거냐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과학적인 영역이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길게 논쟁해야 되는 점이라서 여기서 좀 치워놓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럼 그동안 이 천공 논란을 계속해서 프레이밍하고 키워왔던 민주당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논평들을 내놓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 알아서 착오가 있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유감 표명이라도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천공이 아니면 다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건 분명히 좀 지적하고 넘어야 될 게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어요. 저도 집권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슨 무속 논란, 천공 논란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안 좋아요. 그렇지.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거든요. 실제 그게 그러니까 믿지 않지만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거 있으면 정말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국민들이 믿게끔 마타도하고 프레이밍하고 기승전 천공 했던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어떤 여러 가지 혹세무민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뭔가 프레이밍하는 뭔가 악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유감 표명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구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민주당을 뭐 비판하는 거는 뭐 저도 뭐 상관이 없고 좋은데 문제는 제3자의 국정 개입이라는 건 맞잖아요. 쉽게 말해서 백재권이 아니고 홍길동이었으면 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천공이든 백재권이든 홍길동이든 이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기 군사기밀시설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동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참 제3자들이 이렇게 개입한다라는 것이 저는 공무상 비밀 누설도 걱정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과거에도 최순실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쳐준 걸로 시작이 됐어요. 연설문 고쳐준 거. 그럼 이거는 연설문 고쳐준 거에 비하면은
얼마나 더 심각한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것은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이건 좀 신중하게 이건 심도 깊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저는 자, 문제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민주당이 헛발질했다라는 것은 뭐 둘 다 공유를 하시는 문제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천공이 같다라는 전제 아래에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뭐 과도한 정치 구승찬 논쟁. 뭐, 네. 그러니까 뭐 CCTV 공개하라 해서 CCTV 공개했습니다. 천공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왔었던 거는 경찰을 어떻게 믿느냐. 근데 경찰이라는 메신저 수사 기관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민주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밝혀내야 되는 거지. 검찰 못 믿겠다, 경찰 못 믿겠다, 자꾸 수사기관 못 믿게 하는 게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난 잘 모르겠어. 국민들은 민주당을 못 믿어요 또. 그러니까 국민은 민주당 못 믿으니까 괜찮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천공이라고 답정해놓고 조진 거는 그거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럼 제3자 국정 개입하는 건 되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문제죠. 요거는 논점이 달라요. 천공이라고 지적했는데 아닌 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자, 천공이 아니야 백재권이야. 근데 백재권인데 그럼 백재권이 하는 건 괜찮아? 백재권은 누구야? 누구야? 이 사람 제3자. 되는 거야? 요 전제가 되려면 백재권이 실제로 용산에 관저를 이전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도 그렇고 누구나 정해놓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또는 뭐 혹시나 해서 그냥 풍숙 뭐 관상 이런 분들한테 말 한번 들어보잖아요. 찜찜하니까 그냥 안 가면 재미로. 저도 이사 갈 때도 어차피 이날밖에 안 되는데 이날 가도 되나요? 한번 이렇게 우리 손 없는 한번 찾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백재권 교수가 실제로 그 관저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건 문제죠. 문제죠. 이건 심각한 문제지. 문제죠. 심각한 문제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와서 참고로 뭐 좋네요 보니까 정도의 얘기만 했다. 이거면 괜찮다고 봐요. 그것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소위 이제 방어하고 있는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민주당 정권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권 때도 기본적으로 뭐 저기 정부 정상 옮길 때 이런 풍수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 없다라는 거 이제 하나랑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이제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자문 중에 일부러 참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결과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이 좋다고 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제 관저를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조금은 논리적으로 빈약하다고 느껴져요. 빈약하다? 제가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천공이 아니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국가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돼서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에 통해서 누군가가 개인이 이런 공공의 의사결정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건 이런저러한 설명들로 계속해서 정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어디서 어느 선까지 누가 데리고 왔는지도 밝혀야 돼.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드리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용산 대통령실의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매뉴얼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일단락 짚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은 아니었잖아. 니네도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게 비생산적인 논의로 흘러요. 근데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순실이 비선일까요, 아닐까요? 최순실은 비선이죠. 비선이죠. 그죠, 비선이죠. 비선이죠. 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 개선에 있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도 아니고 공식 개선도 아니고. 아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공사구별의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분 그분을 전용기에 태웠거든요. 네.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 말씀 드릴게요. 당연히 의견에 영향을 미쳤으면 이건 당연히 문제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저는요. 네. 단순 참고 의견도 이건 문제라고 봐요. 왜? 단순 참고 의견도 이렇게 참고를 받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누구 집자리 이삿날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왜 비공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고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위촉을 하고 네. 명단을 밝히고 네. 그러면서 들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쥐두새도 모르는데 몰래 봤다가 다녀갔다. 그럼 앞으로 이게 몰래가 한 번이 쉽지 2번, 3번, 4번, 10번, 100번 이분이 풍수지리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인사하려는데 관상이 좀 나쁜데 관상으로 또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거 자꾸 누가 데리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 공격하는 부분이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 그렇군요. 이게 어떤 의혹을 제기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할 때는 됐다. 이게 저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처음에 우리가 용산으로 옮기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국가, 그다음에 효율적인 국가, 실용적인 국가, 정부를 어쨌든 간에 표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문제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그 대통령실 내의 기관들, 기구들을 없앤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관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측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없앴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 아까 전에 그 김건희 여사 어디 해외 순방 갈 때 가는 기본적으로 인원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시스템화해서 관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시스템화해서 등록된 리스트였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런 기구들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저거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누가 역술인이 갔든 뭐 풍수지리사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든 그게 기본적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시스템과 매뉴얼 하에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현실상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초반에 표명했던 이런 작은 정부 기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사실 국민적인 의혹들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그 문제대로 좀 처리를 해놓고 최소한의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필요한 기구들을 다시 설치하는 일, 특히나 제2부속실 같은 것들 저는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지금 여러 가지 공격받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아니 근데 생각이 저는 뭐 아무리 작은 정부에 저도 동의하고 찬성론자긴 하지만은 작은 정부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재권 씨처럼 이런 식으로 비선 논란을 촉발시키는 이건 천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홍길동이더라도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2부속실 없죠. 제2부속실 없고 김건희 여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게다가 누가 옆에서 조력하는지도 우린 몰라요. 우리 세금도 안 들어가니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선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2부속실을 그럼 왜 뒀습니까? 과거 정부인들도 노출 안 되면서 활동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2부속실을 통해서 통제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운영의 통제를 필요합니다. 또 하나 민정수석실을 없앴죠. 특별감찰관도 우리가 비판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국민의힘 당시의 대변인으로서도 문재인 정부 왜 임명 안 하냐 비판했는데 우리도 안 해. 그럼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야당 역할하는 견제 감시 세력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감사원도 뭐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지원기관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는 우리 정부지만 우리 정부가 다 선하다고 생각 안 해요. 모든 권력은 감시받아야 되고 견제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보완 있어야 됩니다. 저 부분은. 네, 별로 생각보다 각이 잘 안 나서는데 무조건 이거 빙의에서 풀렸다. 만들지 말자 했어요. 약간 너무 합리적이셔 우리 곽 위원장님은. 이거 신인규가 이거 여당을 모함하는 겁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줘야 또. 아니 근데 지금 신인규에 놀리는 저한테 선동한다고 한마디 해줬으면 내가 발작했을 텐데. 아니 민주당식이야. 민주당식 선동 그만두십시오. 민주당식 괴담이라고. 아니 왜냐면 저는 신인규 변호사 제가 오기 전에도 방송 들으면서 제가 예습을 좀 했거든요. 오늘 오늘 저번에 하도 너무 잘해가지고 예습을 좀 하고 왔는데 자꾸만 누가 데리고 왔어 얘기하는 게 약간 털보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마지막에 털보라니요. 마지막에 매기셨어요. 저는 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님 전 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증해 주십시오. 저희는 트리팅을 통해서 머리에 머리털은 많지. 머리털이 많으니까 그거 관리하는. 요건 많이 써주세요. 요거는. 네, 요거는 많이 써주시고 요 코너 우리 요거를 털보 아저씨한테 하나 선물로 보내. 털보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도 뭐 풍성충이라서 위아래가 다 풍성한 분이셔가지고 풍성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요. 자, 우리 또 찐윤 반윤 토크, 난장판 토크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일을 별도로 편성을 하든 해가지고 신인규 변호사의 여당 쓴소리, 그 다음에 곽관용 위원장의 또 정부에 대한 실드. 저는 여기서 둘이 싸워라. 서로 죽여라. 이제 이런 포지션으로 오늘 재밌게 또 보고 저도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을 논평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또 저 이번 주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이에요. 방송을. 한 번 더 합니까? 네, 한 번 더 할까 생각해요. 예, 예. 좋습니다. 주제가 많을 것 불러주시면 같아서 나올게요. 네. 또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이번 주 또 언젠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